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냐 너? 원래 빨갛잖아. 아니 근데 입술이 계속 점점 한 주 한 주 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섹시해져. 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래? 좀 무섭네. 뭐야? 국국이님께서 오늘 섹시가 컨셉인가요? 입술 무슨 잎? 색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게요. 네. 저희도 보니까 입술 보니까 부담스럽네요. 좀. 예, 앵두설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입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고 다녀도 그거는 리얼 월드 진짜 세상이 아니거든. 어차피 온라인 세상에 확장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제 입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화장 안 했고요. 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되게 입술 화장에 한 표시가 났다는 걸 설명을 좀 해드려줘. 아니 이제 입술 화장 안 했고요. 화장을 안 했고 제가 그래 지금 헬마우스 이 주댕스 마크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국이님께서 오늘 섹시가 컨셉인가요? 입술 무슨 잎? 이게 뭐냐면 저희 주댕스 마크 있잖아요. 주댕스 마크를 현실에서 장착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 뭐 그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사실은 조금 그 현타가 왔어요. 무슨 연타가 옵니까? 이게 유튜버인지 탐정인지 기자인지 세스코 직원인지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단순히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예. 그거보다 좀 더 나쁜 짓을 몇 가지 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적 느낌과 정황이 좀 보여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욕설 유튜버로 변신을 하는가 하면 맨날 협박당하고 뭐 유튜브를 했을 뿐인데 집에 찾아온다질 않나 뭐 저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차 끌고 가가지고 왔어 이러고 있고 이 맞냐 이겁니다. 야 경찰에 신고해. 무슨 유튜브 하면서 경찰이랑 왜 엮여. 아니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했을 뿐인데 로펌에 전화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 변호사비 졸라 비싸. 5.18 재단에 전화해가지고 저자를 고발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렇고 이게 좀 그렇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참 진짜 다사다난한 지난 2주를 보냈습니다. 예, 영상이 좀 많이 끊긴다고 하시네요. 끊기나요?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끊김을 막는데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 아주 5.18 문제, 5.18 특별법이나 뭐 5.18 관련 역사 왜곡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 우리 표현으로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위해서라도 절대 방송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먼저 소개를 하고 전화를 거는 게 맞을까요? 예,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드릴 분은요, 광주에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의로 당선이 되신 양향자 의원. 광주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네.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법을 하나 이제 발의하셨어요. 역사왜곡 금지법 해가지고 이제 비판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법과 관련해서 이미 내셨으니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섭외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강용주 원장님이라고 5.18 때 시민군이었습니다. 시민군. 실제로 시민군 출신이고 소년 시민군이었고 소년 시민군이었고 당시 17살이셨나 뭐 그럴 텐데요. 트라우마 센터장. 예, 광주 민주화운동 이제 트라우마 센터장을 지내셨던 의사시고 예, 시민군 당시에는 전남도청에 최후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자 의원님부터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양자입니다. 예, 의원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하한기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잘 계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요새 유튜브를 하더라고. 예, 의원님 제가 지금 네, 잠깐만.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헬마우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헬마우스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의원님? 예. 아니요, 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예, 반갑고, 제 의원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원래는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좀 여유를 두고 섭외를 하는 게 경우에 맞는데 제가 보좌진 네.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결례를 무릅쓰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드렸는데 하루 전에 급하게 저한테는 경우 없어도 돼요. 유쾌하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요새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양양자 TV를 쳐주시면, 네. 그, 바로 양양자 TV가 보일 거고요. 네네네. 뉴스를 통해서만 보던 짤딱한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네. 일상에서의 저 인간 양양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의원님을 처음 접할 때는 그 네. 삼성전자에서 고졸 임원 출신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만 주로 이제 접해왔는데 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의원님 소식은 그 역사 왜곡 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혹시 그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역사왜곡 금지법을 제일 먼저 이제 꺼내 드신 혹은 뭐 이게 꼭 발의가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4년 전 그 출마해서 총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주신 비상설 기구 위원장이 뭐였냐면 네. 소녀상 눈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네. 대표님이 하시던 위원회였는데 네. 그 전국 여성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위원장을 이제 맡겨주셨고 예. 2년 동안 그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재 규제로 일본 경제 침략 네네네. 있었죠. 그래서 네네. 그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우선 우리 역사에 대한 그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소녀상 위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네네네. 일제 강점기 또 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아픈 역사를 예.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부터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또 올해 5.18 4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광주 출마자로서 네.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폄훼하고 하는 일들이 자행이 돼서 이제 이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고 네. 또 우리 5.18 민주화 운동 때 자식을 잃어버린 또는 그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고 특히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고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을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예.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개원하자마자 제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네. 이게 사실 뭐 저희도 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예. 일각에서는 의원님 법안도 예. 그렇지만 이제 5.18 역사왜곡 법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일종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발언할 수 있는 네네. 자유를 뺏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역사적으로 판명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이 돼 있고 네. 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왜곡 금지하고 부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그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든지 중요하게 공공을 위한 그런 학술적 행위들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아, 예. 네,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술 활동이나 어떤 그런 뭐 언론 활동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난 부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실적법 위반을 이제 처벌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낸 법안 그 제3조 2항을 보면은 네. 오로지 학술적 연구 또 네. 예술 활동 네.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분명히 해놨고요. 네. 또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학자들의 역사관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좀 촘촘하게 네네네. 이 법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표현의 자유는 어떡하냐, 네. 학술적인 이런 학술적 연구는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은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 네. 저 하원기 CP가 정식으로 또 인사드릴 겁니다. 의원님 의원실 한번 가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려요. 예, 616입니다. 616 누구든지 오셔요.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금방 의원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말하자면 현재 이 법안이 입법돼가지고 5.18 같은 어떤 역사적으로 이 합의가 끝난 사안들을 일부러 왜곡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분을 이제 모셔서 의지를 사실을 다지는 차원의 문제죠. 의지를 다지는 네. 차원의 문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국회에서 특히 더 신경 써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달라 이런 의지가 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요. 요번 국면을 지나면서 제가 더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물론 이게 법제화해가지고 이거 규제하는 게 얼마나 옳은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근데 사실은 롯데처럼 저렇게 두는 걸 냅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법률적으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완자가 뭣도 모르고 자꾸 이제 지만원 홈페이지나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의 블로그에서 또 뭐 이상한 소스를 가져다가 계속 뭐 이것도 해봐라 뭐 저것도 해봐라 뭐 해요. 얘네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거는 피해 당사자들이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정말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 그 당시에 생존해 계시고 목격했던 분들이 여전히 정정하시기 때문에 그 증언만 그냥 갖다 발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을 수준이야.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지내신 현재 의사시고 1980년 당시에는 이제 시민군의 일원으로 5.18을 직접 겪으셨어요. 음. 시민군으로서, 소년 시민군으로서. 소년 시민군으로 전남 도청을 수호했던 마지막 시민군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완자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이분이 폭도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이신 강용주 원장님께 직접 그 당시 현장의 이야기, 우리 완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 무슨 TNT니 뭐니 하는 거 그런 얘기들도 한번 직접 좀 여쭤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증언을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들고 있을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헬마우스의 하시피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헬마우스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나파워 강영주입니다. 한간음 통해서 항상 말씀만 듣다가 이렇게 또 전화로 뵙게 되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그 초대 센터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현장에서 뭐 원장님께서도 직접 그 당시 현장에 이제 피해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던 건데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던 그 의사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최근에 이제 5.18 관련한 역사 왜곡을 하는 인간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5.18 왜곡을 하는 일들을 보시면 네. 뭐 지만원이처럼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할지 네. 아니면 일베에서 뭐 홍어 뭐 택배 왔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폄하반들을 하시면 이분들은 다시 5.18 당시에 겪었던 아픔들이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 독일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 과거에 대해서 눈 감은 자는 현재도 보지 못한다. 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는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빠지기 마련이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다시 5.18 당시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고 그런 왜곡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 자체가 반성이나 그런 것 없이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2차, 3차로 계속 가해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것은 2차 가해기보다는 네. 그분들은 당사자기 때문에 예.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거죠. 재경험한다. 예. 그 당사자들은 재경험하는 거고. 계속 다시 80년 2차 광주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네. 내 정신, 내 마음은 80년 5.18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네네. 다시 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 자체까지 다시 80년 5.18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트라우마를 입히는 일들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끔찍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시민군에 참여를 하셨었고 10대 시절에 예. 그리고 이제 전남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가짜 뉴스를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제 유튜브 가짜 뉴스맨들 중에서 예. 그 당시 시민군이 뭐 TNT를 그러니까 폭약을 뭐 전남 도청에 뭐 설치를 했다든지 예, 예. 아니면
시위대가 이제 처음부터 뭐 총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북한군 음모설의 이제 일종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식의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5.18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던 게 네. 5월 21일 날 도청 발포거든요. 예. 5월 20일 날 정오 무렵에 발포를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개헌군들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거죠. 예. 그 전에는 그냥 대검이나 그 진압봉에 의해서 예. 왔다가 그 충정 작전의 일환으로 네네. 80년 5월 21일 날 정오 무렵에는 개헌군들이 이 시위를 하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했던 거죠. 네. 그 집단 발포를 당한 광주 시민들이 야 이러다 광주 시민 다 죽겠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겠다. 예. 라고 5월 21일 날 오후에 광주 지역 바깥에 가까이 있는 화순, 광주에서 화순까지는 한 30분 걸리는데 거기에 예. 화순 탄광이 있어요. 화순 탄광이요. 예. 예. 그 전라도 쪽에서 가장 큰 탄광인데 예. 그 화순 탄광은 이 발파자고 불을 뚫고 채탄을 하기 위해서는 TNT하고 그 뇌관인 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시골 파출소들에 있는 칼빈들을 네. 가져오는 거죠. 네. 그걸 가져와서 5월 21일 날 오후 서너 시경에 네네. 이 광주 공원에서 예. 그걸 가져온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 처음 무장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시민들은 그냥 네. 화염병이나 네. 아니면 뭐 광주 택시 기사들이 택시로 예. 개헌군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고 예. 지금 기아 자동차가 그때는 아세아 자동차였거든요. 예. 아세아 자동차에서 군납 지프와 장갑차를 만들어요. 예. 그 군납 지프와 장갑차를 타고 개헌군에 맞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개헌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시민군이 이제 무장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건데. 당연하게. 예. 그 TNT 설치 뭐 이 얘기는 뭔가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갖고 왔었는 게니까 5월 20일 날 집단 발포 이후에 예. 그때 시민들이 그 이후에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무장을 하다 보니까 화순에서 TNT도 갖고 왔는데 예. 그때 도청 지하에다 TNT를 놔두고 예. 개헌군들이 광주를 진압하겠다고 도청을 진압하듯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예. 도청을 진압하겠다고 계속 들어오니까 예. 그때 시민군들이 그런 거죠. 개헌군은 들어오지 마라. 만약 들어오면은 우리 도청 지하실에 있는 TNT를 폭파해서 그건 TNT라고 안 하고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예. 예, 이게 TNT란 말을 하지 않고 예. 그게 이제 탄광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하고 뇌관을 터뜨려서 네. 우리는 죽겠다. 그러니까 광주를 진압하지 마라. 우리 목숨 걸고 지키겠다. 오면은 우리 터뜨리겠다.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화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계엄군이랑 직접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일종의 목숨을 건 어떤 도박을 하신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목숨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때 광주 시민들은 부산항에 코롤시오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들어왔잖아요. 예. 미국 항공모함. 예.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네. 북한은 이 남한의 이런 정세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라. 예. 전방에 있는 24단을 빼서 광주 진압작전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전방에 구멍이 난 거죠. 전방에 대북전선에. 그렇죠. 그 코로시 항모에 들어오는데 북한은 오판하지 말으라고 이제 코로시 항모가 들어온 거죠. 광주 진압을 위해서 미군이 그 공백을 메워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80년 5월 당시에 5월 달에 5월 25일, 26일 도청 앞에서 민주화의 대성회를 할 때 시민군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권 대통령 카터가
광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산항에 코르시오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보냈다. 예. 그 보낸 항공모함에서 지금 미군들이 광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오늘 밤만 견디면 미군이 내일 도착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데 그러면 니들이 들어오면 미군이 올 때까지 광주를 지키겠다. 그리고 들어오면 도청에 있는 이걸 폭발을 하겠다. 그래서 내일까지 견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벌면 그 자유주의의 수호자인 미군들이 광주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죠. 최후의 수단까지 이제 고민을 했던. 광주 시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에 이제 전남도청에 계시다가 이제 체포가 되신 거죠? 아니 저는 체포가 안 되고요. 제가 제 사촌형을 같이 가자고 갔는데 제 사촌형은 도청 앞에 있는 이 1층에 있어서 잡히고 저는 2층에 있어서 거기서 진압되는 걸 보고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이 나고 사회적 합의도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좀 되돌리려는 역행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존자의 한 분으로서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 욕도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구구 세력들이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식민지 발전론으로, 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그것은 뭐 경제 발전으로,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합리화를 못 시키는 게 5.18에 대한 학살 문제인 거죠. 전두환의 학살.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편법으로 애들이 이렇게 북한군 개입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른바 자기들이 광수라고 하는 걸 했었지 않습니까? 북한군 개입설. 북한 내로서. 그 광수로 어느 날 내가 신문을 보는데 이 광수를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제 고등학교 내 친구놈. 그러니까 지만원이 그 지목한 광수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 원장님의 고등학교 친구. 그래서 내가 그 광수한테 연락을 했죠. 야, 너 광수라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에 옆에는 이제 도청 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도청 상황실장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거 난데 이거 나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페북에 올렸었죠. 야, 광수가 내 친구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걸 했었는데 그런 거죠. 아니 내 친구는 자기가 광수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말해주기 전에는. 진짜 어처구니가 근데 없네요. 이런 거죠.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에 왜 진실이 중요하고 진실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들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학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그런 사회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건지, 저는 그런 과제들을 그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더욱더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그런 사회로 만들도록 우리들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가열차게 이놈 새끼들을 두드려 패는데 더 열심히 좀 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픈 얘기실 텐데. 네, 그리고 좀 쉽지 않은 말씀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고등학생들도 많이 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어떻게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번에는 보이는 얼굴로 나갈게요. 감사하죠. 저희는. 고맙습니다, 원장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예요? 로짜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TNT가 그렇게 설치된 거래 이 새끼야.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야. 근데 남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춰내가지고 이를테면 김경철 씨의 어머니 같은 분들,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신데 평생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한테 경향신문의 그 저희 저 기자분의 그 전원에 따르면 아직도 김경철 씨를 우리 애기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어머니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그렇게 뻔뻔하게 해놓고 그래놓고도 지 방송에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뭐 만나서 뭐 설명을 해? 야, 피해 당사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은 인민재판으로 죽었습니다라고 한다고?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찢어 죽일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누구는 17살의 반란군 놈의 새끼들한테 대항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누구는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라인 세상에 산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드리는데 이게 피해 당사자가 있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 왜냐면 지들은 우리 같은 리얼 월드에 같이 다른 시민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지들 세계에 따로 살고 있거든. 그 세계에서 슈퍼챗만 빨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남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같은 거는 전혀 지네 고려사항이 아닌 거야.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원래가 이제 뭐 저희는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동지분들하고 이제 좀 깊이 있게 소통을 하고 좀 밀착된 이야기를 하고 좀 재밌게 웃고 즐기고 이런 거를 사실 라이브를 통해서 추구를 하는데 오늘 방송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특수성상.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순간적으로 한 기백명, 300명 이제 빠져 나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로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안 흔들리고 이게 한 거고 그 슈퍼챗에 반응 못한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따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드리겠습니다.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한 게 그래서 어쨌든 보통 헬만 묻을까봐 저기 섭외를 안 하는데 이제 죄송 써서 안 하는데 저희가 섭외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섭외 당하실 분들한테 죄송해서 흔쾌히 응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기 양양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호업계 해도 된다고까지 제가 사실은 경호업계 섭외한 게 맞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좌진들 전화번호 몰라서 다이렉트로 하루 전에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저 주말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다음 주에 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헬예!